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대성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는 영어 강사 이진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에 치르셨던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시험은 어떤 유형이었고, 어떤 난이도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교과서에서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16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는 총 8문항이 출제되어 총 3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시험이에요. 자, 구체적인 시험의 유형과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캠프의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유형과 난이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교과서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너무 쉬워요. 죄다 하예요. 그 다음에 또 11번부터 그 뒤에 26번까지는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유형은요. 하, 중, 하하하하, 중, 하, 중중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죄다 그 유형이 어디에서 나왔다? 외부 지문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에서는 그나마 중에 해당되는 유형, 그래서 뭐 문제를 갖다가 약간 변형시킨 유형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에서의 변형이라 하면 원래 우리 본문에서는 change라는 단어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 뭐 be variable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어떤 그 커다란 문맥상의 변형이 아니라 그냥 단순 동의어 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요 상으로 이제 측정하지 않고 난이도를 하, 중 이렇게 배열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뭐 순서나 삽입, 어휘, 어법 이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법 부분인데, 어법은 대동사의 쓰임, 수동태,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아니면 알맞은 관계부사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뭐 어법책의 구석에 있는 그런 어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6월 달에 볼 모의고사에 등장할 법한 그런 정말 일반적인 어법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도 상이 아니에요. 난이도도 죄다 한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외부 지문 이죠. 자, 27번 외부 지문은 그나마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19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월 고1 그리고 영어가 막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직전인 한 19년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27번 외부 지문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 수준이었는데 뭐 뒤로 갈수록 외부 지문 상, 그죠? 그 외부 지문의 출처를 제가 이제 옆에다 적어 놓은 건데 외부 지문의 출처를 보시면 2012년에 출시되었었던 수능 완성 연계 교재죠. 고3 형아들이 푸는 그런 교재예요.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 코리아 헤럴드 기사.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어떤 책의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등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정확한 출처를 찾지 못했어요. 자, 이 다음에 또 edg.org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였죠?
What are you optimistic about인가? 어떤 영자 그 기사였어요. 기사에서 발췌한 문제. 그 다음에 또 16년 코리아 헤럴드에서 발췌한 그런 지문을 가지고 외부 지문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영자 신문, 물론 이제 코리아 헤럴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엄청 높은 영자 신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에 그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와 약간 다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보고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극단적으로 나뉜 난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외부 지문과 내부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외부 지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내부 지문은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교과서 2개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3개년에 해당되는 내부 지문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펴볼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날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적잖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 단어와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1학년에 100점에 8명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 중에 3명이 저랑 같이 공부한 이제 친구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것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3 겨울방학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평소에 모의고사 푸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헷갈려봤자 하나 정도.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외부 지문에서 다 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부 지문에서 근데 틀렸다는 건 점점점 하고 제가 써놨어요. 자, 이제 저희 반이, 대성고등학교 저희 반이 이제 13명이었었거든요. 이제 13명. 13명 친구들 중에서 내부 지문에 나온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3명인가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명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외부 지문을 뭐 하나 아니면 2개, 내부 지문. 선생님 지금 자꾸 외부 지문이라고 했나요? 자, 내부 지문이에요. 자, 내부 지문에서 많이 틀리면 뭐 하나 혹은 뭐 2개 정도 이렇게 틀렸던 친구들이 한 3명 아니면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나머지 친구들은 내부 지문에서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내부 지문은 다 맞고 외부 지문은 다 틀린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난이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내부 지문에서 틀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을 좀 점검해 봐야 할 때이다 라는 걸 보여준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외부 지문에서 틀린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좀 뭔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혹은 내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적중현황인데요. 적중현황이랄 것이 없음,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면 내부 지문은 다 100% 적중이죠. 내부 지문에서 여러분들 정말 희한하, 이거 진짜 이런 형식으로 나올 줄 몰라서 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죠. 자,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정말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내부 지문을 틀렸다라는 것은 그 지문에 대한 복습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지문을 한번 복습을 하려다가 이거 좀 어려운 거네. 좀 나중에 하자 하다가 이제 시험날이 밝아온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적중 현황은 뭐 내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100% 적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굉장히 잘나서 내부 지문을 100% 적중시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뭐 다른 학원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지문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는요, 범위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조금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아마 100점을 한 1명 내지는 2명 정도로 조정하는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로 외부 지문을 대비할 것. 자, 여러분들 이제 내신이 들어가면 모든 학원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신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범위, 알려진 범위, 우리 대성고등학교 표현으로는 그 내부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데 내부 지문에서는 어차피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1등급의 싸움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틈틈이 풀어서 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감각을 길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베이스 캠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대성고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풀어서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에 끝나기 전에 선생님 미니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때 맞춰서 요이땅 하고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 수업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져가는 그 숙제에도 외부 지문 문제를 포함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배운 문제에 대한 복습 변형 문제를 풀면서 또 자연스럽게 외부 지문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외부 지문 대비와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흐름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평소에 단어 내부 지문에 나오는 단어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내신 대비만 엄청 철저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뭐가 되냐면 단어 바보가 돼요. 단어 바보가 되어서 이제 막상 정말 2학년 때부터 더 어려운 외부 지문이 나오면 정말 손도 못 댄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캠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요. 방학 말고 시험 기간, 내신 기간에도요. 이 어휘책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그거는 정말 시험 대비와 별도로 꾸준히 암기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백캠 저희 반에서는 이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을 통해서 클래스카드라고 하는 어플의 도움을 받아 이제 매일매일 학생들이 단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교재를 하나 선정하셔서 내신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쭉 그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내부 지문 방신 금지. 자, 내부 지문에서 틀렸다는 거, 이거 공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부 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어차피 내부 지문은 뭐 쉬우니까, 어차피 뭐 교과서는 쉬우니까, 그리고 말 들어보면 이번 기말고사 때는 교과서 막 4과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쵸? 내부 지문은 쉬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에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지문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습할 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방심을 하지 않고 할 건 다 하고 외부 지문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기말고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보고 조금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마상을 입은 우리 외부 지문에서 탈탈 털린 이 친구들 굉장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요. 자, 기말고사 때에는 외부 지문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한 등급 올라가는 그러한 성과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